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면서 재산을 모았는데 말년에 어떤 이유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영상은 말년에 재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사주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주는 바로 편제격의 비겁이 많은 사주이죠. 편제는 쉽게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비겁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겁은 형제나 친구, 동업자를 의미하지요. 이런 사주는 젊었을 때 돈을 잘 버는데요. 특히 사업도 잘 되고 투자 수익도 좋고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서도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 때문에 돈이 나가기 시작하지요.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거나 친구들이 사업 투자에 참여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50대까지는 수십억의 재산을 모았지만 자식들 사업 자금과 친구들 보증을 서주다가 70대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하기 십상인데요. 이런 사람은 미리 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큰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상과 재성이 충돌하는 사주이죠. 식상은 재능과 아이디어를 뜻하고 재성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기운이 서로 충돌하면 창의적인 일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사주의 특징은 돈을 벌 때는 크게 벌지만 쓸 때도 크게 쓴다는 것이죠. 예술가나 작가, 연예인 중에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전성기에는 큰 돈을 벌지만 나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벌이가 많아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 수입이 줄어들면서도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 게 문제이죠. 특히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젊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고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사주는 관살이 과도한 사주이지요. 관살은 책임과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많으면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죠. 형제 자매의 학비를 대주거나 부모님 병원비를 혼자서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남이나 장녀 중에 특히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젊었을 때는 체력도 좋고 의욕도 넘쳐 이런 부담을 잘 감당해냅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부모님은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말년에는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관살이 과도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남에게 쓰게 되면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상관이 강한 사주이죠. 상관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이 지나치면 계획성이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투자가 있으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타나면 기존 것을 포기하고 갈아타 버리죠. 젊었을 때는 이런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포착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독이 되기 시작하지요.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보다는 위험한 투자에 빠지기 쉽고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말년에 가상화폐나 다단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코인 투자로 수억을 잃었다는 상담 사례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분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성이 공망에 빠진 사주이 있죠. 공망은 허공을 의미하는데요. 재성이 여기에 빠지면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런 사주의 특징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큰 돈과 작은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데요. 특히 치매나 건망증이 시작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거나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심지어는 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기억하지 못해 찾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집을 리모델링 하다가 벽 속에서 수천만 원을 발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가족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나이 들면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특히 대운의 변화와 함께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고,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기르고 정기적으로 재산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큰 투자나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요.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는 반드시 가족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후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요. 젊었을 때부터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고, 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노후 자금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거절을 배우는 거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탁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이나 대출 관련해서는 절대로 쉽게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기적인 재산 점검과 기록을 남기는 거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통장이나 보험,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 현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요. 몸이 아프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인데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말고 건강보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임진일주 남명인데요. 오화 재성이 공망인 사주입니다. 한여름엔 수가 마르지 않게 술을 공급해주는 수원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연간이 신금정이니 지지에 뿌리가 없어 허약합니다. 이럴 때 문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이나 부인 명으로 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지키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주들은 모든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문서 재산은 부인이나 자식 명의가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